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공약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약을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공약은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예비후보의 20대 허위응답 조장을 2004년 노인평화에 이은 청년 비하로 규정하고 중앙당의 신속한 조치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에 농담이었다며 청년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 운운하면서 오히려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새내기 대학생으로부터 누구처럼 시켜서 가짜 20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20대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동영 예비후보의 청년 비하 발언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지만 김성주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민생을 더 챙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소상공인 공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소상공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주가 챙기는 청년 공약입니다. 첫째, 청년 3만 원 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월 3만 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청년의 자유로운 이동도 지원하지만 기후위기 탈산소 사회의 중심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3만 원 패스는 이미 독일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 실시한 9유로 티켓으로 실효성이 입증됐고 스페인 간 영국에서도 일정 금액을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통합 정기권이 대안으로 검토됩니다. 민주당은 청년부터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을 도입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 20만 원 공공기숙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제1호 청년 공약으로 민주당에 제안된 231개의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한 끝에 검토한 제1호 공약입니다. 2022년 기준에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9%입니다. 학생들은 월세가 높은 대학 인근 숙소보다는 기숙사 입주를 선호하는데 대학별 여건 때문에 충분한 기숙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공립대와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해서 월 20만 수준의 저렴한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직장의 꿈, 금요일 주말시대를 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근무시대를 마감하고 주 5일 시대가 열린 게 벌써 20년입니다. 이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4.5일제는 청년 직장인의 일과 삶 균형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낮추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기업들을 지원해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최소 휴식시간 보장으로 일일 노동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서
직장 내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연차 취득 요건을 현재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서 초년생들도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병 복지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에게 합리적 보상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당직 근무비를 인상하겠습니다. 평균 2만 원, 3만 원으로 휴일에는 4만 원을 인상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공부를 위해서 원격 강좌를 100% 지원하겠습니다. 장병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주가 챙기는 소상공인 공약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는 게 좋을까요? 저쪽이 좋을까요? 볼륨이 조금 약하네. 잘 들리는 거죠? 예. 어디 서는 게 좋습니까? 카메라. 거기 있습니다. 여기 좋습니까? 예. 소상공인 공약은 핵심이 지금 이제 모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대출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의 소상공인의 약속은 일단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고금리에 대응하는 상품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그런 삶과 동시에 장기 분할 상환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자영업자들 만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임대료 부담입니다. 임대료가 수입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임대료를 가장 큰 고정비용으로 보는데 이 임대료를 정부나 지자체, 그 다음에 건물주, 그 다음에 임차인이 3분담하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민주당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막대한 냉난방비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름철에는 냉방 비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원래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에너지 바우처가 필요한데 한전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용의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작품인데 그동안 정부가 계속 반대로 국비 편성을 안 하고 지자체 예산만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도 국비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법을 고쳐서 상시적으로 국고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입니다. 제가 성촌동 농수산시장을 갔더니 거기 그 중도매인들이 우리는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이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준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현금화하지 못하고 그 다른 상인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다음 정책에 참여해서 검토해서 온누리 사용권의 확대체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폐자 부활제도입니다. 지금은 손해가 발생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폐업 지원금을 좀 늘려서 더 이상 이 좀비처럼 계속 머물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저와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예, 이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최근 불거진 여론조사 허위 응답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오로지
진들의 당선만 목표로 뛰고 있구나. 얼마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지만 받고 선거에만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나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게 정치구나. 바로 이게 낡은 정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도들은 이번 경선을 통해서 깔끔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적폐와 혁신, 과거와 미래의 마지막 승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구태 정치와 선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와 전북 발전의 길에 김성주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성주, 전북에는 김성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대 그 허위응답 부당 사태와 관련해서 당 선관위가 위반 행위 대상 이제 경고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와는 달리 김동영 후보 유지에 대한 그 주문적 판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요? 따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고로 끝난 건가요? 예, 선관위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경고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선관위는 전반적인 이 경선 업무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당의 총선 전체 전략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고로 끝나고 갈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2004년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그 정동영 현재 지금 후보죠. 후보의 그 발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4년 3월 26일 국민일보 대학생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 그런 의미에서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어쩌면 그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인데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시 때때가 예. 그러나 당시에 이 발언 하나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앞서가고 있던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당시 평가에는 수십 석이 날아갔다고 할 정도로. 저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당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은 나중에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할 것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발언이 실제 육성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면 그것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에 정동영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주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데 먼저 사과를 하셔야죠. 시민들에게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속여서 응답하도록 거짓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가장 신성해야 될 선거와 공정해야 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유도한 것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에게 도덕적인 치명타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의 그 자체보다도 닉슨이 그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야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정동영 후보가 오늘 정도 회견에서는 전주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그리고 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당은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당내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판단을 안 끝났다는 얘기죠? 예, 지도부에. 예,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경선 전에 그런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뭐 지도 판단의 몫이라고 봅니다. 교회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고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한번 이야기해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물론 해명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기억이 불확실해서 답변한다 그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녹취가 공개되자 농담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004년에 그 농담이 얼마나 열린우리당 총선 결과에 해를 끼쳤습니까? 이번은 농담이라고 보기가 어려서 그때는 그냥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 이번에는 행동을 유도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으로 끝일 수 있나?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법적인 절차는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경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은 당 지도부의 몫이 있을 것이고 실제 유권자인 전주 시민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시작은 그쪽이지 않습니까? 10석을 지켰잖아요. 9석으로 떨어지기를 바랬겠죠. 그게 얼마나 좋은 공격 소재가 됩니까? 현직 의원 무능하다. 그래 내가 등장할 수 있는 명분이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10석이 지켜졌잖아요. 그러니까 기권 사실을 가지고 물건을 해줘서 얼마나 여론에 용담 폭격을 했습니까? 근데 오늘도 저희가 전달받은 뉴스를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죠. 예, 김성주, 정동영에 대한 흑색 비반 공작 정치 실패. 선관위 김성주에게 허위사실 유포 주의하라. 민주당도 정발언 문제 없어. 김성주 오히려 되치기 당해. 이 해명입니까? 사과입니까? 태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 선관위가 경고를 한 것은 그 발언한 시기가 당의 경선을 앞둔 시기가 아니고 몇 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로 기록으로 화면과 음성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 내내 벌써 2004년 노인 폄하 발언이 소환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발언이 가세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 대신에 어떻게든 이거 모면하려고 이런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반성과 사과 없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낡은 정치 청산을 다시 꺼내드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에 총선 때 제 구호가 낡은 정치와 한판 붙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승리했죠. 그 후에 2016년에 다시 또 부활했죠. 2020년에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대결이 이번엔 정말 낡은 정치, 구태 정치, 일단 선거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보자고 하는 이런 정치를 우리 수준 높은 전주 시민들이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말 간절한 열망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전주병의 경선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주 시민과
유권자 당원 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예. 정책에 대한 질문은 없으신가요? 정책을 하시고 없어요. 청년과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에 대해서 정책 실험을 할게요. 예. 그 공약 그 2페이지 제가 하다 보면 5월 20만 원에 공공기숙사를 만들겠다. 민주당에 제한된 235개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검토돼서 한 공약이라고 해요. 이게 월 2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면 충분히 이제 쌀이 시작이 들어갔구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전쟁하는 못 그렇게 들어갔어서 이거 저는 20만 원짜리나 25만 원짜리 월급 화장실에 빠진 월급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월 20만 원까지 월급 숫자가 예. 그게 이제 서울과 이제 지방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이 대학생들을 좀 만나보면 학교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집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대학교 내에 기숙사를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기숙사를 짓는 것입니다. 서울은 현재 대학교 내에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단독 기숙사를 못 짓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합 기숙사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에 지어서 여러 대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가는데, 저는 전주나 전라북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비교적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월 20만 원으로 이 얘기한 것은 현재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의 평균 비용이 20만 원대.